그러면 배열과 포인터 세미나를 맡게 된 이학윤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열부터 시작을 할 건데, 배열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어떠한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학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학생들의 학번을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자, 저장을 해야 하는데 제 학번 기준으로 저희 학과에 있는 사람이 66명입니다. 그럼 66명의 학번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66명의 학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66을 선언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66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선언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너무 많아서 불편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60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뭉쳐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열인데요. 일단 배열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위키백과에서는 배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번호, 인덱스와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다. 이걸 처음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일단은 자료 구조라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언진 몰라도 일단 자료 구조라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자료 구조가 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위키백과 기준으로 효율적인 접근 및 활용을 가능케 하는 자료의 조직, 관리, 저장을 의미한다. 굉장히 여러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거의 더 정확한 개념은 이제 2학년하고 3학년에 올라가면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배열은 자료를 조직해서 저장하는 방법이다 라고, 자료를 조직화해서 저장하는 집합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자료 구조를 합으로 바꾸게 되면은 배열은 번호와 번호를 대응해서 데이터들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을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박스로 해서 공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붙어있는 박스들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각 공간마다 번호를 매겨서 첫 번째 공간을 0번,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을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매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첫 번째 공간이 1번이 아니라 0번이란 건데요. 우리 이런 걸 보통 인덱스라고 해서 인덱스가 0번으로 시작해서 번호를 매기서 하는 걸 의미합니다. 0번부터 숫자를 세서 번호를 매겨서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열을 사용하려면은 일단은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 자료용을 적고 그 다음에 배열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열 크기를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값을 넣는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료용을 선언한 것 뒤에다가 대이라는 선자를 쓰고 중괄호를 써서 그 안에다가 입력하고자 하는 값들을 적으시면은 이 값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거는 두 번째에 있는 건데, 두 번째 보면은 초기화를 중괄호를 열고 바로 닫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바로 닫다 버리면은 이 나머지 여기 번호를 지정해주지 않은 공간을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있는 폴럿 에러 배열은 이제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9번까지 모두 0으로 초기화된 배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언과 초기화를 나눠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는 선언과 초기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모든 요소를 0으로 초기화를 한 배열이고, 아래 있는 거는 초기화하지 않은 배열입니다.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요소에 들어가 있는 값이 초기화하면은 0으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0이 나오는데, 선언만 한 것은 이렇게 0이 아닌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죠.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크게 선언하다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걸 초기화를 못 시키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를 했으면은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이렇게 배열의 이름을 적다가 대괄호를 열어서 거기에 안에 인덱스 번호를 적으시면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인덱스 0번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되고, 인덱스 1번은 두 번째 요소이니 3이, 인덱스 3은 네 번째 요소이니 7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공간 외에 다른 공간에 벗어나는 인덱스를 넣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열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게 뻘문하고 같이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열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될 때는 뻘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하나하나씩 다 넣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이 하나를 다 출력을 해야 할 때는 뻘문을 이용해서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9번까지를 전부 다 출력하는 식으로 뻘문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배열을 보시다 보면은 캐릭터 배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캐릭터 배열, 아까 헬로 월드를 넣어놓은 이 배열을 보시면은 뒤쪽에 있는 거는 총 11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근데 배열의 크기를 12로 설정해놨어요. 12개로 설정해놨는데 왜 하나 더 크게 해놨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널문자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렇게 공백 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맨 뒤에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한 군데 더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널문자라는 건데요. 이 널문자는 보통 따로 0 또는 ASCII 코드 백슬래시 0, 그 다음에 널이라는 세 개로 표현을 하고, 이 세 개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널문자가 뭐냐 하면은 이 진작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널문자가 없으면은 이 배열을 출력할 때 문자가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뒤에 이상한 값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위에서 만약에 그 12개가 아닌 11개로 선언을 하고 헬로 월드를 배열 안에 넣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상한 저런 이상한 문자들이 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캐릭터 배열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C++에는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의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는 저런 캐릭터 배열보다는 스트링에 대한 스트링
더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이 스트링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하나는 이 장처리기 중에 이 include string이라는 장처리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스트링을 쓰기 위해서 보통 쓰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걸 안 써도 스트링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스트링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스트링에 관련되어 있는 부가적인 함수들을 쓰기 위해서는 include 위쪽에 include string이라는 거를 적어주셔야 스트링에 있는 부가적인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인터를 알아보기 전에 이거는 이제 함수 중에 그 문자열을 두 개를 바꿔주는 함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은 name 1과 name 2를 선택하고 거기 안에 각각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name swap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 안쪽에서 name을 바꿨어요. 두 개의 내용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cout으로 name 2를 출력해 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되면 name 1에는 출력이 뭐가 될까요? 아마 보이드에서 저렇게 함수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저의 이름이 하객이 출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답은 홍길동이 출력됩니다. 바뀌지 않은 거죠. 분명히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를 바꿨는데 왜 바뀌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게 왜 안 바뀔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네임에 있는 메인에 있는 name 1과 name 2 그리고 name swap에 있는 name 1과 name 2 이렇게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가 함수로 넘어갈 때는 값이 복사돼서 넘어갑니다. 있는 원본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원본의 내용이 복사돼서 함수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메인에 있는 name 1과 name swap에 있는 name 1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변수예요. 보통 이렇게 함수에 복제해서 넘어가는 거를 이제 call by value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복제된 값을 건드려도 원본 값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원본 값을 건드리고 싶을 때는 무엇을 써야 하냐? 그럴 때 쓰는 게 포인터입니다. 그럼 포인터란 무엇인가? 이것도 위키백과에서 한번 긁어와 보면은 포인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른 변수 혹은 그 변수의 메모리 공간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처음 보면은 굉장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문장 하나하나씩 쪼개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포인터란 거는 변수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건 변수입니다.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앞에 자령을 선언하듯이 포인터도 자령이 존재해요. 포인터 안에 자령이 존재해서 이게 포인터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장에 보면 다른 변수를 가리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변수를 가리킨다라는 건 곧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변수가 있어야지 사용 가능한 변수가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리킨다라고 해요. 이 가리킨다. 뭔 소린지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소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가리킨다가 뭔 소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변수를 대입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봤던 것처럼 대입전환사를 써서 혹은 함수로 변수를 넘기게 되면은 변수의 값이 복사돼서 다른 변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2번
다른 변수의 값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원본의 값은 변화가 절대 되지 않아요. 따로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포인터는 변수의 값이 목표를 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주소로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변화를 주게 되면은 포인터에서 변수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이 값에 변화를 줘요. 그래서 포인터로 해서 변수 접근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포인터로 바꾸면은 원본이 바뀌게 됩니다. 원본의 값 자체가 바뀌어요. 이렇게 포인터를 잠시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아까 봤던 문제에서 원본 값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나 그럴 때 포인터를 사용해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포인터는 어떻게 사용하나? 포인터도 자료형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포인터의 자료형은 자료형 뒤에 이렇게 별표, 저희가 곱셈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기호랑 똑같은 걸 사용하는데요. 자료형 뒤에 저 별표를 놔두고 포인터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변수의 앞에 저렇게 AND를 적어주시면은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저렇게 되면은 이제 변수의 주소값이 포인터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시를 보시면은 int로 선언되어 있는 int 샘플에 0이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int 포인터에다가 int 샘플에 이렇게 int 샘플 앞에 AND를 놔둬서 넣게 돼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별표랑 AND가 보이는데 이게 무엇이냐 보시면은 첫 번째 별표는 참조 연산자라 말 꼬이네요. 참조 연산자라 그래서 주소 앞에 사용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AND는 주소 연산자라고 부르며 이제 변수 앞에 사용해서 이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해요. 그래서 이제 사용법을 보시면은 그럼 int의 포인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int 샘플 그러니까 변수에 이렇게 AND를 사용해서 주소를 반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안에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포인터를 프린트하면은 저 int 샘플의 주소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앞에 이렇게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주소 안에 있는 값을 볼 수 있게 돼요. 주소를 통해서 저 변수 안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건 포인터지. 저는 이걸 처음 포인터를 배울 때 항상 배열이랑 같이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왜 포인터랑 배열이랑 같이 배우는가를 저는 처음에 의문을 가졌어요. 왜 같이 배울까요? 뭔가 연관이 있어서 같이 배울 텐데 왜 같이 배우는지는 이걸 보면서 알아가시면 되는데 일단 별 하나가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배열을 두 번째 별 안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넣고 싶을 때 보통 이제 처음 배우면은 하는 게 이렇게 넣습니다. 두 번째 배열에다가 첫 번째 배열에 대입연산자를 사용해서
넣으면은 배열 값이 복사돼서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돼요. 이거 컴파일 에러 납니다. 실제로 에러 납니다. 실제로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해보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요.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 밸류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류가 나요. 왜 이게 오류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배열이 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요소의 주소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앞에서 주소 값을 저장하는 예를 하나 배웠어요. 약간 순서가 잘못했네. 어쨌든 여기 있는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는 예예요. 배열은 주소 값을 저장하는 예는 우리를 배웠어요. 바로 포인터라는 얘가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소 값을 이용해서 변수를 가리키는 얘가 포인터라 그랬죠. 그렇다는 근데 배열도 주소를 값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배열은 포인터가 아닐까요? 정확하게 포인터랑 배열이랑 관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봤을 때는 배열을 선언했고 배열을 저기 안에다가 데이저너스로 넣었을 때는 저기 컴파일 오류가 났는데 포인터를 생성한 다음에 포인터에다가 배열을 넣으니까 이건 또 돼요. 왜 되냐? 왜냐하면 배열은 아까도 말했듯이 주소를 정하고 있는 포인터예요. 배열이 요소의 첫 번째 시작 주소 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배열이 포인터 안에 이렇게 대입연 순서를 통해서 포인터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횡성수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배열하고 포인터를 같이 배우는 이유는 배열은 포인터기 때문에 같이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데 저는 오늘 가르칠 거는 여기서 끝이고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제는 가료형이 인트고 크기가 5인 배열 2개를 일단 선언해 주시고요. 그 배열을 각각 입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배열을 서로 바꾸는 함수를 만들고 바꾼 배열을 각각 출력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돼요. 예시로 출력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첫 번째 배열 입력받고 두 번째 배열 입력받은 다음에 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을 바꾸고 출력하는 것까지. 이 과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정확하게 배열을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넘기는 법을 정확하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이틀 뒤 토요일에 심화 과정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긴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위의 내용이 정확하게 다 이해되시면은 그 매개 변수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가 추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만약에 안 되시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저나 아니면 멘토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은 이번 과제는 됩니다. 이번 과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세미나 오늘 이번이 처음이시죠? 네, 네, 그렇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중간부터 내가 정지하더라고요. 음, 순선 좋았다. 아, 세미나 그 진행한 순선 좋았던 것 같아.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받아야 하는데,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좀 보충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질문을 솔직히 네, 하고 싶어도 못 하실 거야. 왜? 맞아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거든. 지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터 듣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절망하고 계시는데요.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정상이에요. 실제로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경우는 1학년 학생들이 C 언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차 고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3회차까지도 과제가 밀렸는데 저거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끌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포인터 이렇게 질문을 좀 받긴 해야 되는데 일단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왜 포인터는 몇 바이트인지 설명 안 하시나요? 오, 아주 오, 예리한 질문이야. 그죠? 인트면 4바이트입니다. 하지만 포인터 변수 자체는 제가 봤을 땐 64비트면 8바이트거든요. 오, 그런 거. 8가 예. 64 이게 비트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포인터 네. 변수 자체는 또 다르더라고요. 잘 알고 있어. 아하. 실제로 주소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몇 비트 운영 체제에서 돌아가느냐에 따라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달라져. 요건 아주 잘 알고 몰랐지. 있다. 나 4바이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4바이트가 아니라고. 32비트에서 4바이트. 비주얼 스튜디오에 음. 32X라고 써 있을 거야. X32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 아하. 86일 걸. 32가 아니라. 맞아요. 60 X64지. 솔직히 왜 86인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거 검색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역사적인 거지 뭐. 뭐 어쨌든 세미나 끝? 세미나는 난, 끝났는데. 그러면 9번은 C, 아, 9번은 C, 네. 잠깐, 그냥 과제에서 절대 귀찮은 건 아니고, 따로 그냥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해보실래요? 문제가 있으면 힌트를 주면, 제 과제에 문제가 있었나요? 네. 그러면 힌트만 주시면 제가 고쳐볼게요. 네. 힌트라. 잠깐 위로 올라오실래요? 네. 네. 저는 프로그래밍 그쪽, 어디냐? 시석이네. 저는 여기 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난 다른 분들 보충 나가실 때까지 설명할래. 끝까지 남아 있을 거고. 그래, 성보가 보충 설명 난 하고 보충 싶은 거 뭐야? 설명할래. 보충 설명 하고 싶은 거 뭐야? 해봐. 여러분, 포인터 변수는요. 하경이가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어허. 너무 대충 설명했는데. 뭘 대충 설명해, 임마.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잖아. 아니 이 부분이 그래 적게 설명했다고 합시다. 그래,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래.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한 명 찍어서 물어보자. 예, 처음 하시는 모를 분, 거야. 처음 하신 분 있나요? 음, 코딩? 저요 하시면 제가 좋은데. 거기에 엔드 연산자가 그 주소값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B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해서 저장한지 아세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 이 인트 포인터 A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을 할 때는 이 변수 안에 이 포인터 변수죠. 솔직히 말하면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end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얘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주소를 받을 수 있다고. 특히 뭐냐면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인트형의 자료형인 변수의 주소값을 받는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b가 int형 변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억가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막 플로트 변수예요. 그러면 걔를 int형 포인터처럼 보이도록 억지로 만들어서 int형 int형 자료형의 주소값을 받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플롯이면 어떻게 되냐?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봅시다. 플로트 값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영이 형이 이 부분은 메모리적이라서 안 설명을 해줬는데, 변수를 우리가 메모리에서 저장할 때 이진수로 저장한다고 제 세미나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보세요. int는 일단 int라는 변수는 뭐라 해야 되냐,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진수인데 8비트로 저장을 해요. 32비트로 저장을 해요. 왜냐? 이게 4바이트이니까. 근데 요거는 그냥 됐고, 근데 플로트는 또 달라요. 실수형. 실수형은 어떻게 되냐면 자료형 이게 저장할 때 무슨 부동 소수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아서 찾아보랬죠.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진수가 설계돼가지고 int로 3을 표현하는 게 플로트 3.0하고 달라요. 이 이진수 메모리에 들어가는 값이 완전 다르다고. 근데 얘를 이제 이 3.0f를 int의 값으로 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주소 보는 방법을 이 32비트 이 4바이트로 본다는 거예요. int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플로트를 보는 거를 제가 한번 구현해 볼게요. 여기 있다. 부동소수점이란 게 값이 되게 커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값이 적어 보여도 부동소수점으로 만들면 값이 큽니다. 보여드릴게요. int main 쓰고 기본기랬죠 이거? 뭐야. 찍고 뭐 할 거냐면 플로트 변수를 만들고 억가를 할 거예요. 3.0f. 그리고 int 포인터를 만들어서 b는 int 포인터 and f. 이러면은 3.0이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옵니다. 값이 오지게 크게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피해값을 한번 봐봅시다. 보세요. 피해값? 이게 int거든요? 이 값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지금 얼마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값이.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는데 이게 빠진 것 같아서 살짝 설명드렸고요. 이제 응용을 해보자면 숄트는 숄트 포인터로 받아야겠죠? 이러고 얘는 2바이트니까 배열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한번 만들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1, 2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될지 이해가 가시려나? 그러면은 첫 번째 값에 주소를 저장한댔죠? 이걸 이제 또 메모리에 그려보면 또 달라요. 이게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오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거 너가 의도한 걸 설명하려면 네네네. 포인터 변수에다가 덧셈 연산해줘야 돼. 그니까요. 제가 지금
얘한테 보낸 게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설명한 대로 풀면은 나올 겁니다. 제가 이미지로 첨부해드릴게요. 이게 별 표시가 디스코드에 안 돼가지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한 5분에서 10분 드릴 테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풀면 왜 오르나냐. 사실 야스. 포인터 변수에다가 덧셈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네. 아마 안 알려드렸을 거야. 아 그래요? 세미나에서 아마 저거 안 했을 건데. 저거 그거 다음에 하나요? 저거는 나 저거 심화해서 저거 할때 아 오케이 하려고 오케이. 아, 이건 그럼 지우고 심화해서 심화해서 저거, 한다니까. 저 넘어가면서 알겠습니다. 저거 설명할 공간이 딱 나오길래 그쪽에서 설명하려고. 오케이. 아, 그러면- 사실 저 내용이 빠진 거는 재불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네네. 이하균님의 세미나를 제가 좀 받으렸었는데도 저기 없었다고 하면 예, 전력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다시 강조해드리자면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인트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설명이 좀 안 되는데 두 개.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이렇게 하면 제가 뭐랬죠? 이 P 이렇게 선언을 할 때는 주소를 담는 됐죠? 그러니까 end를 항상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int 포인터 p2 근데 내가 얘 주소 근데 얘는 당연히 주소의 값을 받았으니까 얘는 그냥 자체가 주소겠죠. 안에 들어있는 값이. 그래서 근데 또 뭐야 얘 선언한 값은 선언했을 때 제가 뭐랬어요? 주소를 받는 데죠. 그니까 이거는 그냥 P를 쓰면 돼요. 오케이? 쉽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주소를 받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주소 받는 애니까 주소 담긴 거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타고 가면 A의 값이 A의 주소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설명이 자세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이거는 살짝 저도 헷갈려가지고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주소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소 값이 아니라 주소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0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변경하면 진짜 값이 바뀌겠죠. 주소라는 거는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리 이해가 안 가면 주소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퉁을 바꾼다. 그러니까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거기다 10을 하면 A는 10이 되겠죠. 자 이제 끝났어요. 제 설명은. 이거 포인터 그냥 이거 두 개 끝이에요. 나머지 다 쉽습니다. 나머지만 이제 이중 포인터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거까진 공부 아직 안 해서. 자, 그러면 성복이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질문 더 뭐 있는 사람은 받고 과제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